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라이언 홀리데이의 책 에고라는 적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에고라는 게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다 있는 건데 이게 좀 문제적일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아요. 여기서 말하는 에고는 프로이트가 말한 그런 자아 개념이라기보다는요. 홀리데이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제일 중요해 라고 믿는 약간 건강하지 않은 믿음, 뭐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아, 자신감이나 자존감하고는 다른 거군요. 그렇죠. 명백히 달라요. 자신감은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믿음인데 에고는 그게 너무 커져서 뭐랄까 현실을 도로 왜곡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야망이나 거만함으로 나타나는 상태인 거죠. 저자 라이언 홀리데이도 젊어서 크게 성공했다가 또 여러 번 넘어지고 방황하면서 이 에고라는 놈의 실체를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뭔가 간절히 바랄 때, 또 성공했을 때, 그리고 실패했을 때 이런 순간마다 이 교활한 에고가 어떻게 우리 발목을 잡는지, 어쩌면 지금 당신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 그걸 한번 같이 파헤쳐 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어디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선 그 홀리데이가 말하는 에고, 그 본질부터 좀 더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한 존재다. 이런 건강하지 못한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게 왜 위험하냐면 그 미식축구 명장 빌 월시 감독도 지적했는데 어느 순간 그 건강한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게 독선적인 거만함으로 확 바뀌고 또 결단력이 그냥 고집불통 망고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자신감과 거만함은 정말 한 끗 차이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비평가 시릴 코널리는 심지어 에고는 중력처럼 우리를 휘감아서 결국 침몰시킨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나는 남들보다 나아. 나는 더 많이 알아. 더 대우받아야 해. 이렇게 속삭이는 목소리, 그게 에고라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이게 그냥 기분 좋은 자신감을 넘어설 때, 그때 문제가 된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 삶의 구체적인 단계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예를 들어 열망의 단계, 뭔가 시작하려고 막 의욕 넘칠 때요. 네, 딱 좋은 시작점인데요. 이 열망의 단계에서 에고가 우리한테 놓는 첫 번째 덫이 바로 말의 음흉함이라는 거예요. 말의 음흉함이요? 네, 그러니까 실제 행동은 안 하고 그 목표나 계획에 대해서 막 말하는 것 자체로 만족감을 얻으려는 그런 경향이죠. 아, 그거 진짜 공감되는데요. 저도 가끔 엄청난 계획 세우고 여기저기 막 떠들고 나면 벌써 반쯤 한 것 같은 그런 느낌 들 때 있거든요. 네, 정확해요. 홀리데이가 업튼 싱클레어 사례를 들어요. 이 사람이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나갔을 때 당선되기도 전에 책을 썼어요. 제목이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나는 빈곤 문제를 어떻게 종식시켰나 이거였어요. 네, 당선되기도 전에요? 네, 근데 결과는 떨어졌죠. 말로써 행동을 대신하려고 했던 거예요. 요즘은 또 소셜미디어가 계속 무슨 생각하세요 물어보면서 이런 걸 더 부추기잖아요. 아, 맞아요.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그렇죠. 작가 에밀리 골드도 고백했는데 진짜 해야 할 소설 쓰기 대신에 블로그나 트위터에 막 글 올리면서 나는 뭔가 하고 있다고 스스로 합리화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말하는 게 행동보다 훨씬 쉬우니까. 그것도 맞는데 좀 더 근본적으로는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또 실제 부딪혀야 하는 어려움은 피하고 싶은 그런 심리 때문인 것 같아요. 키에르 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단순한 잡담은 실질적인 대화를 앞지르고 실제 행동을 선수침으로써 그 행위를 악화시킨다. 아, 말이 행동을 미리 해정보 버린다? 네, 말하는 데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거죠. 행동에 쓸 에너지를요. 그 전설적인 운동선수 보젝스는 자기 목표를 딱 여자친구한테만 얘기했대요. 오, 정말요? 네, 그리고 고대 시인 헤시오도스는 가장 큰 보물은 말을 아끼는 혀다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침묵 속에서 행동에 집중하는 힘,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중요한 프로젝트, 그거 실제로 하는 데 쓰는 에너지랑 그거에 대해 말하는 데 쓰는 에너지 비율이 어떤가요? 뜨끔한데요. 말을 아끼는 것, 이것 말고 홀리데이가 또 던지는 질문이 있던데요. 존재할 것인가? 행동할 것인가? 이거요. 이건 무슨 뜻이죠? 이건 존 보이드라는 전투기 조종사이자 전략가 이야기가 딱인데요. 네. 그가 젊은 장교한테 두 가지 길을 보여줬대요. 하나는 중요한 사람이 되는 길, 높은 자리에 오르고 유명해지고, 근데 그러려면 좀 타협도 해야 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네네. 다른 길은 중요한 일을 하는 길이에요.
진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뭐 승진이 늦거나 조직에서 막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물었대요. 자네는 존재할 건가? 행동할 건가? 와, 이거 진짜 어려운 선택인데요. 있어 보이는 사람이냐? 아니면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냐? 에고는 당연히 전자를 택하라고 하겠네요. 그렇죠. 에고는 자꾸 겉으로 보이는 거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직함, 명성, 팔로우 수 같은 거요. 이런 존재의 상징들. 여기서 자만심, 권력욕, 탐욕 이런 게 나오는 거죠. 반면에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으면 행동 그 자체에 집중하게 돼요. 의무, 명예, 공동선 같은 가치요. 그 노예해방운동가 프레드릭 더글래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어떤 일에 노력을 쏟으면 그 일이 거꾸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 사람을 규정한다. 아, 행동이 곧 나를 만든다. 네, 우리의 행동이 곧 우리 자신이 된다는 거죠.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내 선택과 행동은 주로 무엇 때문에 하는 걸까? 겉으로 보이는 존재 때문인가 아니면 실질적인 행동 그 자체 때문인가? 존재와 행동 사이의 긴장감.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홀리데이가 아주 재미있는 전략을 하나 소개해요. 캔버스 전략이라고. 아, 네. 캔버스 전략. 네, 이게 좀 역설적으로 들렸어요. 다른 사람을 돕는 게 어떻게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건지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게 핵심은 다른 사람이 빛날 수 있게 내가 기꺼이 배경, 그러니까 캔버스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네. 언뜻 보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자기 길을 만드는 가장 똑똑한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옛날 로마 시대에 안테암블로라고 있었어요. 후원자 앞에서 길을 터주던 사람. 길라잡이 같은 거군요. 네, 그렇죠. 시인 마르티알리스가 이 역할을 하면서 불평도 했지만 그 덕분에 로마 사회 속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었죠. 아, 그러니까 남을 돕는 과정에서 내가 더 많이 배우고 얻게 된다. 맞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도 젊었을 때 사일렌스 두굿이라는 가명으로 형 신문에 글을 썼잖아요. 익명으로 경험이랑 영향력을 쌓은 거죠. 네. 또 NFL의 명장 빌 벨리치 감독도 처음엔 무급 인턴으로 시작해서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경기 형성 분석만 했어요. 분석 결과는 팀에 엄청 도움됐지만 공로는 다 상사가 가져갔죠. 아, 그래도 그는 묵묵히 자기 실력을 키웠고 결국 최고가 됐잖아요. 홀리데이는 그래서 덜 중요한 존재가 되고 더 많은 것을 하라. Be lesser, do more 이렇게 말해요. 덜 중요한 존재가 되고 더 많은 것을 하라. 네, 당장의 스포트라이트는 좀 양보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배움을 얻고 신뢰라는 자산을 쌓고 결국에는 내가 가고 싶은 방향에 대한 통제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길을 터주는 사람이 결국 길을 아는 사람이 되는 셈이에요. 듣고 보니까 이게 그냥 착하게 살자는 게 아니라 되게 실리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네요. 그렇죠. 아주 전략적인 접근인 거죠. 그럼 이 열망의 단계에서 또 뭘 조심해야 할까요? 바로 배움의 자세랑 자제력이에요. 이게 또 에고가 엄청 방해하는 부분이거든요. 아, 배움과 자제력. 네, 메탈리카 기타리스트 커크 해밋 아시죠? 네, 알죠. 이미 엄청 잘 치는 기타리스트였는데 메탈리카 들어가고 나서도 그 당대 최고 기타 선생님 조 세트리아니한테 2년 동안 레슨을 받았대요. 와, 이미 최고 수준인데도요. 네, 만약 내가 누군데 아직도 배워 이런 에고가 강했다면 절대 못했을 일이죠. 그러네요. 자존심 상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또 다른 예는 메이저리그 최초 흑인 선수 제키 로빈슨이에요. 이 선수가 야구 실력도 대단했지만 성격도 불같았거든요. 네. 근데 브루클린 다저스의 브랜치 리키 단장이 그를 영입하면서 딱 한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엄청난 인종차별이나 모욕이 있을 텐데 누가 싸움을 걸어도 그냥 무시하고 돌아설 수 있는 배짱이 필요하다고요. 아, 정말 힘든 요구였겠네요. 그렇죠. 로빈슨은 그 약속을 지켰고 결국 역사를 바꿨잖아요. 이 두 이야기가 중요한 걸 보여줘요. 첫째는 겸손함. 에픽테토스가 말했듯이 자기가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건 배울 수 없다는 거죠. 네, 맞아요. 배움은 내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해야 시작되니까요. 그 이종격투기 선수 프랭크 샴록의 플러스 마이너스 이퀄 훈련법도 그거잖아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 플러스한테 배우고 비슷한 사람 이퀄이랑 경쟁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 마이너스는 가르치면서 계속 배우라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이퀄. 재밌네요. 네. 둘째는 자제력이에요.
로빈슨처럼 더 큰 목표를 위해서 순간의 감정, 특히 에고가 막 부추기는 분노나 자존심 같은 걸 눌러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격투기 선수 바스 루테는 시합 전에 손바닥에 루스틱, 네덜란드어로 침착하게 라고 써놓는데요. 오, 감정이 휘둘리지 않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혹시 당신은 어떨 때 에고 때문에 배우기를 멈추거나 감정 조절에 실패하기 쉬운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네, 정말 돌아봐야겠네요. 자, 그럼 열망의 단계를 지나서 드디어 성공을 했다고 쳐보죠. 이제 좀 안심해도 될까요? 아니면 이때 에고가 또 다른 얼굴로 찾아오나요? 안타깝지만 성공의 순간이 에고가 가장 교묘하고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는 때예요. 하워드 휴즈의 삶이 아주 비극적인 예시죠. 아, 하워드 휴즈. 네. 젊은 나이에 엄청난 돈과 재능을 물려받았고 영화 제작, 지옥의 천사들, 항공산업, 그 유명한 스프루스쿠스, RKO 영화사 인수, 막 야심찬 일들을 벌였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성공에 취하면서 그의 에고가 점점 통제불능이 된 거예요. 결국 사업은 다 실패하고 외부랑 완전 단절된 채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죠. 성공이 오히려 독이 된 거네요. 왜 성공하면 에고가 더 위험해지는 걸까요? 성공하면 나는 특별해. 일반적인 규칙, 그건 나한테 적용 안 돼. 이런 생각에 빠지기 너무 쉬워요.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도 도덕과 훈련이 없으면 행운이 가져다준 성공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ITT의 전설적인 CEO 해럴드 제니는 임원들한테 늘 여러분이 겪을 최악의 병은 자기중심주의다 라고 경고했고요. 자기중심주의. 네, 성공의 달콤함에 취해서 현실 감각을 잃고 충동적으로 결정하기 쉬워지는 거죠. 이때 필요한 게 빅터 프랭클이 말한 가치관이에요. 그는 인간은 충동에 지배당할 수도 있고 가치관으로 충동을 지배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충동이냐, 가치관이냐. 네, 성공의 순간 당신은 충동에 끌려갈 건가 아니면 가치관을 따를 건가 이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거죠. 나는 특별하다는 생각. 정말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일 것 같은데요. 그럼 성공 가도를 달릴 때도 에고 함정에 안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홀리데이는 배움은 끝이 없다는 자세를 강조해요. 여기서 되게 놀라운 예로 칭기즈칸을 들어요. 칭기즈칸이요? 파괴적인 정복자 아닌가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홀리데이가 보는 칭기즈칸은 엄청나게 성실한 학생이었다는 거예요. 학생이요? 네. 절복한 문명의 좋은 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터키인들의 군대 조직 방식, 탕구투적의 성공격 기술, 중국 기술자들의 공성무기 만드는 법. 이런 걸 계속 배우고 흡수해서 자기 제국 운영에 바로바로 적용했다는 거죠. 와, 칭기즈칸이 배우는 학생이었다니 정말 의외인데요. 그렇죠. 성공했다고 배움을 멈추는 순간 성장은 멈추고 에고가 그 빈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리학자 존 휠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지식이라는 섬이 커질수록 무지라는 해안선 또한 길어진다.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진다. 겸손해야 한다는 거네요. 맞아요. 재즈 거장 윈튼 마살리스도 겸손함은 배움의 기본 전제고 거만함은 우리 눈을 가린다고 했어요. 당신이 지금 어떤 분야에서 성공을 맛보고 있다면 어떻게 계속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나요? 그냥 지식 습득을 넘어서 피터 드러커가 강조했듯이 배우는 방법 자체도 계속 익히고 개선해야 한다는 거죠. 성공 후에도 계속 배우는 자세. 쉽지 않겠지만 정말 필요하겠네요. 혹시 또 다른 함정은 없을까요? 성공 스토리를 막 스스로 만들 때 위험하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맞아요. 스스로 쓰는 신화의 위험이죠. 에고는 성공 과정을 실제보다 훨씬 더 극적이고 영웅적으로 포장하고 싶어요. 네. 빌 월시 감독이 만년 꼴찌팀 샌프란시스코 49ers를 슈퍼볼 챔피언으로 만든 이야기, 보통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정작 월시 감독 본인은 처음부터 슈퍼볼 우승 계획했냐 물으니까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했어요. 그는 막 거창한 비전 대신에 성과 표준, 스탠다드 오브 퍼포먼스라는 아주 세세한 기준에 집중했어요. 성과 표준이요?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선수들 옷 입는 규정, 라커룸 얼마나 깨끗하게 쓰는지, 연습 시간 딱 지키는지 이런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요. 와, 정말 구체적이네요. 결과가 아니라 그런 과정의 기준에 집중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제대로 하면 성적은 그냥 저절로 따라온다고 믿었어요. 에고는 막 그럴듯한 영웅 이야기를 원하지만 실제 성공은 종종 지루하고 반복적인 과정에서 나온다는 거죠. 성공 후에 내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해요. 혹시 복잡하고 힘들었던 현실 대신
내가 만든 멋진 신화 속에 나를 가두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죠. 네. 자, 그럼 마지막 단계, 실패입니다.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순간이죠. 홀리데이 본인도 아메리칸 오페라에서 실패하고 또 존경하던 멘토들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이체를 쓰게 됐다고 했고요. 실패했을 때 에고는 우리를 어떻게 괴롭힐까요? 실패했을 때 에고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힘들게 해요. 첫째는 남 탓, 환경 탓하면서 책임을 피하게 만드는 거. 네. 둘째는 나는 실패자야 하면서 너무 심하게 자책하고 절망에 빠져서 다시 일어설 힘을 잃게 만드는 거. 이 두 가지 다 에고가 하는 짓이죠. 하지만 홀리데이는 바로 이 실패의 순간이야말로 에고를 넘어서 진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봐요. 실패가 성장의 기회다. 머리로는 아는데 참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많죠. 그렇죠. 하지만 에고를 잘 다스릴 수만 있다면 실패를 통해 배우고 이게 끈기죠. 또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게 수용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남북전쟁 영웅 셔먼 장군도 전쟁 초기에 엄청난 좌절과 비난을 받았지만 그걸 극복하고 결국 북군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발췌문에는 2단계 얘기가 좀 적긴 하지만 책 전체를 보면 실패를 어떻게 다루는지가 에고와의 싸움에서 정말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강해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과 현실 인식을 배울 수 있는 아주 값진 수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오늘 라이언 홀리데이의 총체를 통해서 우리 안의 에고가 열망, 성공, 실패 이 모든 단계에서 어떻게 우리 발목을 잡는지 쭉 살펴봤네요. 네. 결국 핵심은 헛단 말보다는 행동하고 겉모습, 존재보다는 실질, 행동에 집중하고 또 단기적인 인정보다는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꺼이 남의 캔버스가 되어주고 마지막으로 자만심 대신에 계속 배우고 자제력을 키우는 것. 이게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에고가 종종 자신감이나 열정, 추진력 이런 긍정적인 모습으로 위장을 잘해요. 그래서 알아차리기가 진짜 어렵죠. 아, 그쵸. 위장한다는 거. 그래서 꾸준히 자기를 돌아보고 겸손함을 유지하고 그리고 나 자신보다는 내가 하는 일이나 더 큰 목적에 집중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경제학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가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모델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강한 자존심과 욕망을 좇는 모델, 다른 하나는 겸손과 정의를 좇는 모델. 네. 우리는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 선택에 따라 자기 자신을 만들어간다는 거죠. 당신은 어떤 모습의 자신을 만들어가고 싶으신가요? 에고가 내 안의 적이라는 걸 아는 것, 그리고 그걸 경계하는 것, 중요하죠. 근데 오늘 얘기 나누면서 어쩌면 가장 어려운 건 에고가 때로는 얼마나 달콤하고 또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는지 그걸 인정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편안함이라.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신 삶의 어떤 영역에서 당신 자신의 에고가 혹시 건강한 자신감이나 남다른 열정이라는 그런 그럴듯한 가면을 쓰고서 당신이 진짜 봐야 할 것을 못 보게 하거나 당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슬쩍 미루게 만들면서 미묘하게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